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마감 정리하고요. 이제 시황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0.67% 상승, 코스닥 시장은 1.4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는 미국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휴장이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2,500억, 기관이 2,900억,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59억, 마이너스 1123억. 두 시장에서 이제 양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선물은 뭐 큰 흐름이 없고요.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콜옵션 81억을 샀죠. 콜옵션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이제 오늘 콜옵션을 샀다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 쪽으로 좀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선물은 누적이 이제 3조 4천억입니다. 시장이랑 종목이랑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이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보면 손정희 대한 뉴스 나왔죠. 손정희가 이제 콜옵션을 매수를 해서 미국의 증권사들이 해지로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빠졌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죠. 테슬라가 왜 하락을 했죠? 2대 주주가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S&P 500에 편입을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많이 오른 것도 있죠.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표면적인 이유를 찾자면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식 분할을 하면서 애플이랑 테슬라가 똑같이 하락을 했고 그게 우리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요, 미국이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은 100%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방어가 되고 있죠. 오늘은 상승이 나왔고 물론 만길 포지션 영향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장이랑 우리나라랑 큰 차이는 공매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내리려면은 주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제 공매도로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먼저 치고 나서 나중에 떨어지면 사고 그런 안 좋은 형태의 매매를 이제 기관이랑 외인이 했는데 현재는 그게 되지 않죠.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수급 주체들이 움직였냐 하면은 이제 개인 주황색이죠. 계속 매수를 합니다. 검정색은 지수입니다.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노란색 주식을 계속 팔죠. 기관 또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27조 5천억어치 주식을 팔았고요. 기관은 18조 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걸 우리 동학 개인분들이 이제 42조 6천억을 다 받아줬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이상한 형태의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종목 들어가서 쭉 가격을 올리고 수급이 좀 붙는다 싶으면 다 팔아버립니다. 이 현대차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이 사다가 12만원대부터 이렇게 사다가 최근에 계속 팔고 있죠. 차익 실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17만원대에. 좀 이런 매매가 기관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업종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제 전망이 좋은 업종, 실적이 좋은 업종 그런 거를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못 오른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급을 주고 이제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라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주도주들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미국장의 영향도 있고요. 개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과징금 이슈가 있었죠. 뭐 개별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수급을 보면 팔고 있죠. 사다가 조금 오르면은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요새 기관 매매 형태가 이렇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요즘 이런 매매 형태가 많이 창궐하고 있으니 이제 분할 매수 좀 여유를 갖고 보시고 좀 따라 들어가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천천히 좋은 가격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도 됩니다. 지금 장은 이때 이렇게 오르고 여기까지 이제 과열이 왔던 이 구간에서 웬만한 주식들 다 올랐죠. 대부분의 주식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못 샀는데 올랐다. 뭐 아쉽고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막 따라 들어가시고 급하게 내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을 하시고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 오면 매수도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이지 막 이 종목 따라 들어가고 저 종목 따라 들어가고 하루 이틀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투기죠.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주도주들 움직임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네이버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니까 이제 못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뭐 코스닥 소형주의 뭐 급등 종목들 막 15%, 10%막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대형주 우량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이제 기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이지 차트를 보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으로 와서요. 저는 시장이 끝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좀 다시 한번 조정 후에 움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이제 주도주들이 떨어져서 댓글에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해서 주도주 군들 위주로 이제 빨리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셀트리온 보면요. 셀트리온을 이제 모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상승 나온 건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뭐 발언도 있었고요. 이제 연말에 긴급 승인 신청 이 발언도 있었고 410억 이 410억 규모 뭐 램시마 공급 계약 체결은 헬트론 헬스케어랑 체결한 거기 때문에 헬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뭐 원숭이 실험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다. 이제 하루 만에 뭐 박멸이 됐다. 이런 말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좀 올랐는데 셀트리온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많이들 모아 가셨을 거고 계속 보는 거죠. 계속 가면서 그리고 올라왔다고 팔지도 않으면서 가는 전략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LG화학 말씀드릴게요. LG화학은 말씀을 드렸죠. 그 배터리 데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알면서 내가 큰 자금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요새 자꾸 배터리 분사설이 이제 나오죠. LG화학에. 그러면은 이제 기존 LG화학 만약에 분사를 했을 때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이제 주식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뭐 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배터리 분사설은 아직 설이고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뭐 나오면은 좋진 않죠. LG화학의 호재는 아닙니다. 분사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벌써부터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 데이 이유를 차라리 보는 게 낫지. 거기서 오히려 LG화학이 파트너십이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 봐도 늦지 않은다고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22일 이후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는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휩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이제 개인들 속임수, 이 자리가 그 자리였고요. 여기가 이제 나와서 추세선이 이렇게 또 가고요.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가 첫 번째 지지선이고, 여기가 두 번째 지지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네이버를 할 거면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60분봉으로 해서 봐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가요, 이 두 번째 지지선이 지난번의 고점, 최근의 저점입니다. 이 자리가 좀 중요하죠. 30만원인데요. 30만원 이탈을 하면 그때서야 네이버는 걱정을 하는 거지, 이 구간에서는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를 혹시 30만원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네이버가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주도주가 끝나면 시장이 끝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현재는 기관이 이상한 매매를 형태를 해서 좀 시장이 좀 교란이 왔는데, 이대로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이 바로바로 죽어버리면 시장이 고점이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자체를 우리가 이제 고점이 나와서 이제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네이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손절도 필요하고 하는 시점이 이제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업이 죽지 않았습니다. 뭐 업황이 꺾인 것도 아니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업황이 꺾였으면 안 좋죠. 안 좋은 건데 이 인터넷 쪽은 비수기가 없습니다. 1년 365일 내내 이용을 하죠. 겨울이라고 이용을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뭐 실적과 업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다만 아까 수급적인 문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형태, 그런 문제가 지금 단기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카카오 뱅크를 또 공모를 합니다. 공모 예정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도 역시 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장 후를 보자. 전혀 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얘 자력으로 올라온 거죠. 이제 카카오 자체적으로 이제 올라온 거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시면은 파는 게 맞습니다. 주식을 걱정하려고 이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보려고 이제 주식을 할 거면 카카오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좀 이제 달려온 것에 대한 좀 휴식하는 흐름,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나스닥이 딱 발목이 잡히면서 이 타이밍 여기 딱 온 겁니다. 이 인터넷 기술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월 10일이 상장일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만기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조금 좀 휴식기를 갖는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이제 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시간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찍고 이제 편집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꼭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한번 꼭 느낄 경우가 옵니다. 이제 주식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뭐 떨어진다고 업황이 좋고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은데 하루 이틀 떨어진다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내가 분할 매수를 했다면 그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